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 사기꾼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부패한 정치인들이 한쪽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진보와 정의를 외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 투기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들이 한 틈에 이렇게 또아리고 앉아서 그야말로 대대로 이 투기를 갖다가 가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좌라고 사기꾼이고 우라고 투기꾼인 게 아니라 이 좌우가 투기꾼과 사기꾼이 대충 다 섞여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미 이제 성장은 꺾여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기사들 중에 한국에 4월 20일까지 지금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1월부터 4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266억 달러. 작년에 5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가 작년에 56%를 차지할 만큼 급속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전년 대비 11% 수출이 감소했고 무역 적자가 41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거의 지금 이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가 가장 주요 품목인 수출에서 그야말로 꺾이고 있어요. 올림픽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태권도에서 메달밭이었는데 태권도가 메달밭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한 나라의 방향이 이렇게 꺾이고 나면 그 다음에 원상으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한때 독일을 추월한 세계 2위 국가에서 1989년부터 꺾이고 나니까 지금 일본이 한국 대만과 1인당 국민소득을 이렇게 다투고 있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요. 끊어야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좌파 진영, 친북 좌파 진영이 지금까지 끌고 있는 그들의 각종 아젠다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진보 좌파 세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좌파의 고유한 가치조차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한국의 진보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애들한테 어떤 이 진보의 고유한 가치를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중국 편들고 러시아 편들고 북한 편들면 그것이 진보입니까? 지금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사회에 대해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소득이 점점 줄어가는 80%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거 봤습니까? 그냥 국가 예산으로 추경 편성하고 돈 풀어서 나눠주자는 거 말고 무슨 대안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진보 좌파에서 나왔던 대통령들의 수준을 보면 국가를 갖다가 운영할 수준이 되는가? 오히려 국가 정체성을 망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요, 이 보수라는 쪽도 가만히 보면 이 보수라는 것이 보수의 고유한 가치조차도 지금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나라에 지금 4.3이니 5.18이니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6.25를 바라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성 반란 사건을 바라보는 문제, 그리고 임시정부를 바라보는 문제에서 이 보수의 정체성이 있나요? 거의 좌파 진영에 다 영합해주고 적당히 그냥 합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걸 넘어서서 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수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원칙이 있나요? 좀 올바른 원칙도 없잖아요. 자, 그걸 넘어서서 이 보수라는 이름을 팔고 사실상으로 이 슈퍼 자본주의와 투기 자본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역대 보수의 대통령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보수고 진보고 다 거짓이다. 그야말로 사이비들이 변질된 진보와 변질된 보수가 지금 보수 진보를 참칭하면서
나라를 거들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솔직히 국가의 창고를 갖다가 채우는 역할은 군사정부가 했다라는 것이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군사정부에 많은 잘못과 해악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보수 진보라는 문민시대 이후에 이 정치 세력들이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조사해 보면 총선까지 1년 남았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내용이에요. 여당 전당대회 한 달 만에 지금 비대위가 거론되고 최고위원들이 지금 낙마할 위기에 놓여 있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60%가 넘어가고 있다. 자, 야당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다가 지금 전당대회 봉투까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 세력들이 둘 중에 누가 지금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가가 이 나라의 장래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약해진 세력들이 분열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뜬다고 뭐 준비하고 있다 어쩐다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국민의힘 민주에서 떨어져 나온 비주류 세력이지 그 사람들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를 갖다가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대에서 무당층이 1년 새에 27에서 57%로 그러니까 여야의 정치권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패 무능에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이 떠났다지만 실제로 부모보다 더 가난해진 첫 세대인 이 20대 그 발의 언저리에 또 머물고 있는 30대 자 이런 세력들이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중시키고 있지만 과연 현 그 정치권에서 특히 현 정치권에도 젊은 정치인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이 20대 30대의 문제들을 갖다가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더 나아가서 지금 낮아지는 이 소득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을 내고 있는가? 이 기존의 기성 정치권에서 해결의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해결의 대안을 내려고 노력하면 기성 정치권에서 배제되니까. 여기 황장수가 왜 기성 정치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외롭게 작은 당을 만들고 지금 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스포 15조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성 정치권에서 저 같은 가치를 가지고요 존재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기꾼과 사기꾼이 판을 치는 이 정치를요 국민들이 스스로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또 총선이 다가올수록 미워도 찍어줘야지. 미워도 민주당, 미워도 국민의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이 나라는 영원히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기성의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자들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과감한 사회계획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들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혐오하면서 기껏해야 소심하게 투표 안 하는 게 다르지 선거 임박하면 둘 중에 하나에 또 쏘가서 또 찍어줘요. 늙거나 젊으나 속는 측면은 거의 똑같아. 아니 속는 척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1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겠는가. 정말 국민들이 정치인 욕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책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변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물어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술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in.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이